자, 이제 새로운 과정 수 1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첫 단원, 첫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 과정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개념, 특히 여기 거듭 제곱 근 있죠. 요 개념을 정확히 조금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거듭 제곱입니다. 거듭 제곱은 이 말 속에서부터 벌써 이제 내용이 예상이 되죠. 말 그대로 여러 번 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A를 3번 곱한다. 이런 걸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은 지수법칙 알고 있죠? A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아래에 있는 A를 밑이라고 부르고, 그죠? 여기 A를 밑, 그 다음에 여기 3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듭 제곱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번 주제의 본론입니다. 거듭 제곱 근,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거듭 제곱이라는 말과 근이다라는 말이 이제 합쳐졌습니다. 이 근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은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래서 거듭 제곱할 건데 그걸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자, 표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n 제곱하여, n번 곱하여, 그 말이죠. a가 되는 수. 즉 방정식, 여기 방정식이라는 말 보이죠? 자, 방정식 x의 n승이 a를 만족시키는 이 x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개념 소개되어 있는 글을 줄줄줄줄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n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요 수를 구하는 겁니다. 요 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잡는 거죠. 이게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n 자리에 2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4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2 제곱하여, 여기 보면 2 제곱하여, 2번 곱하여, 이 말입니다. 4가 되는 수, 그 수 x를 말하는 겁니다. 요걸 정리해보면 x가 있는데, 그죠? 2번 곱하여 4가 되는 x를 찾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4의 제곱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x가 있는데 이걸 2번 곱해서 4가 되는 이 x 찾아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 3 들어간다 생각하겠습니다. 3 들어간다라는 말은 세제곱하여, 이 말이죠. 그 다음 여기 8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제곱하여 8 되는 x.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x를 세제곱해서 8 되는 이 x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때 8의 세제곱근,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그 x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3번 곱해서 8 되는 요 x를 구해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문장 이해되시죠? n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자, 그러면 요걸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x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괜찮죠? 그래서 요 식을 간단히 보니까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 근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족시키는 x를 a의 n 제곱 근이라고 한다.
이때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그죠? 요 n이 커진다 이 말이죠. 이걸 통틀어서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한다. 여기서 첫 줄에서 보게 되면은 그 거듭 제곱근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요 세제곱 인수분해 방식 알고 있죠? 자, 8은 넘겨서 2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요걸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x-2에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 그 다음에 x는 허근 2개가 더 나옵니다. 총 몇 개가 나오나요? 3개가 나오죠.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은 총 3개 있습니다. 허근 2개와 실근 하나. 제곱이 돼 있으니까 얘는 2개가 나오죠. 그죠? 자, 지금 하는 말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a의 n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곱근은 n 제곱근은 무조건 n개 있습니다. 무조건 n개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실수인 것이 몇 개인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세제곱에서 8 되는 숫자 있죠. 요 구해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3개 나옵니다.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괜찮죠?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n 제곱근은 무조건 n개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제곱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2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은 3의 8제곱근은 4제곱근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죠. 이런 애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표기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서 여기 거듭 제곱근은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표현 방식입니다. 표현 방식.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모든 개념서에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A의 n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x를 n번 곱해가지고 a가 되는 이 x를 찾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요게 지금 어떤 형태라고요? 요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죠. 근데 방정식의 근은 뭐와 같냐면 꼭 기억하세요. 기본입니다. 방정식의 근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와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y는 x제곱과 y는 2x 플러스 3의 교점의 좌표 구하라 그런다면은 x제곱은 2x 플러스 3에서 푸는 거죠. 이 방정식의 근이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기 방정식 보이죠? 이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요 y는 a, 요거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고 그 다음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자, n이 짝수가 된다면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n이 짝수예요.
짝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함수식이 y는 x제곱, y는 x 4제곱, y는 x 6제곱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면 2차 함수와 유사한 이런 형태가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n이 홀수가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x 세제곱, 그죠? 2 이상이니까 x는 빼겠습니다. y는 x 세제곱, y는 x 5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가 지금 기함수죠. 얘는 우함수고 y축 대칭인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고 얘는 원점 대칭인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x의 n승과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교점을 본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왼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요 그림 뭘 뜻하는지. 그러면 x의 n승 짝수일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y는 a. 상수함수는 이렇게 수평하게 그려지는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상수함수가, 그죠? 그러면 이걸 움직여 보는 겁니다. a가, 자, 여기면 0이죠. 0. a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상수함수가 a 값이 이렇게 움직일 건데 양수가 되게 되면은 교점이 무조건 몇 개 나오죠? 여기 보시면 교점이 무조건 2개 나오죠. 그죠? 조금 더 움직이더라도 계속 위로 올라가면은 무조건 교점이 2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교점이 2개 나오는 이 두 지점을 우리가 거듭 제곱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표기를 할 때는 여기 적혀져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서 n제곱근 a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다시 n이 짝수일 때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y축 대칭인 형태로. 그 다음에 a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이때 교점은 양수, a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무조건 2개가 나오고 그때 이 근, x좌표죠. x좌표를 표기하는 근에 해당되는 얘는 n제곱근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에 자, 예를 들어서 2에 4제곱근 이렇게 되면은 얘는 x를 4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 그죠? 이 값을 표기할 때는 무조건 2개가 나오는데 자, 여기 n 보이시죠? 요 루트 앞에 n 보이시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4를 조그맣게 적고 4제곱근 2 이렇게 하나와 마이너스 4제곱근 2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a가 양수고 a가 짝수일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a가 0일 때는 여기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0이니까 0에 4제곱근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0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괜찮죠? 그 다음 음수일 때 한번 볼까요?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면은 교점이 안 나오죠. 여기 교점이 안 나온다. 이 소리는 실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중요합니다.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안 나온다. 실근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4제곱근이 된다면은 이때는 실근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 제곱근이 없는 건 아닙니다. 허근만 4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은 거의 다가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을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실근이 없는 거지 거듭 제곱근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자, n이 짝수고 그 다음에 a가 양수 0, 음수일 때 구분할 수 있겠죠? 괜찮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표기 방식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일반화 시키게 되면은 a의 n제곱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x를 n번 곱해가지고 a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고, 그죠? 조건이 a가 양수고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표기된다. x는 n 제곱근 a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기함수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죠? 기함수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삼참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상수함수가 지나가는데 이때는 잘 보세요. 자, 양수든 교점 보세요. 교점. 양수든 쭉 움직여도 무조건 한 개씩 나오죠. 쭉 한 개씩 나옵니다. 0이 돼도 한 개가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도 한 개가 나옵니다. 교점이.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교점이 무조건 한 개 나온다. 그 말은 교점이 나온다 라는 소리는 실근이 무조건 한 개 나온다 라는 소리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숫자로. 자, 보시면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 뜻은 이거죠. x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죠. 지금 a가 음수인 상황. 이때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괜찮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 곡선과 음수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이 좌표가 음수죠. 음수. 이게 음수입니다.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음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요 마이너스가 요 상태로는 지금 여기 앞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수 형태처럼 보이죠. 근데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자, 주의해서 보세요. 자, 얘가 홀수일 때는 루트 안에 있는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세제곱근 2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짝수일 때는 아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없습니다. 실근 중에는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식으로는 이렇게 되고 요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실근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허근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세제곱근은 3개 나와야 되니까. 괜찮겠죠? 자, 요 부호책에 보시면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n제곱근 a의 n승과 n제곱근 a의 n승 요 차이점. 여기 보면 짝수일 때는 절대값 씌워놨죠. 홀수일 때는 그냥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걸 말고 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를 말한다.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조금 보기가 불편하다. 근데 홀수인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음수 쪽에 있더라.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 다음 당연히 0일 때도 교점이 한 개 나옵니다. 그러면은
n이 홀수이면서 0일 때는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 1개, a가 양수가 되더라도 이쪽에 1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요걸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실수 a의 n 제곱근 중 중요한 말이죠. 실수인 것을 다루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실수인 것 다음과 같다. n이 짝수일 때 양수면은 무조건 2개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리고 그 절대값은 같다. a가 0이면 0 하나뿐이고 a가 음수면 없다.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없다라는 말은 실근이 없다라는 말이지 거듭 제곱근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 제곱근은 있어요. 다음, n이 홀수일 때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 여기도 실수인 것 주의하시고, 실수인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괜찮겠죠?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1개가 나옵니다. 그죠?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가 나오고 0일 때는 하나, 음수일 때는 없다. 그죠? 이걸 개수로 이야기하면은 얘는 1개, 무조건 1개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이때만 2개입니다. 얘는 없죠. 그죠? 0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문제를 풀 때 조금 요령껏 풀 수 있게끔 하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n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하다. 홀수인지 구분해야 된다. 구분할 것. n의 값의 형태에 현혹되지 말 것.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된다. 이 두 가지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볼까요? 자, 이런 거 보겠습니다. 8에 2의 500제곱승, 그죠? 8에 500제곱의 거듭 제곱근. 이런 물어보면 여러분들 보통 이런 숫자들의 제곱근, 이렇게 말합니다.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개수라는 말 보이죠? 개수.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개수. 개수를 따질 때는 이게 양수냐 음수냐, 이게 짝수냐 홀수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다시 A의, 요거 지금 A의 n 제곱근이죠. A의 n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8에 2의 500승 거듭 제곱근, 그죠? 거듭 제곱근,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500승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얘 짝수죠. 그 다음에 얘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2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코사인에 예를 들어서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자, 코사인 파이에 뭐가 좋을까요? 로그 10의
51제곱근.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 숫자들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요? 개수입니다. 개수.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면은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얘 음수죠. 코사인 파이면. 그 다음 로그 10의 51승이면 로그 값 계산해 보게 되면은 51이죠. 51. 홀수입니다. 홀수. 음수일 때 홀수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볼 필요도 없죠. 이렇게.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나중 가서 문제를 보면 또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념 정리를 마무리할 텐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첫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n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n개 존재합니다.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요 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만 두 개, 음수면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실수인 것이. 실수인 것이. 요거만 잘 구분해 주시고 헷갈리지 않으시면은 첫 번째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 정리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 다져보겠습니다. 요 표는 기억하시죠? 요 표를 꼭 참고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n이 짝수일 때에는 A의 부호에 따라서 0개, 1개, 2개가 될 수 있다. 그죠? 이 2개, 0개, 0개, 1개죠.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몇 개다? 1개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하자. 16의 4제곱근. 이 말뜻은 이거죠. 4번 곱해서, 그게 뭔지 모르는데 4번 곱해서 뭐가 된다? 다시. 자, 4번 곱해서 16 되는 이 x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실수인 것, 이 말이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16은 2 4제곱이죠. 자, x 4제곱은 2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넘겨주게 되면은 x 4제곱에 빼기 2 4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x 제곱에 더하기 4, 그죠? x 제곱에 빼기 4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애가 플러스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의미는 뭔가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세제곱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x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7을 넘겨서 x 세제곱 플러스 27은 3 세제곱이죠. 그러면 x 플러스 3에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근 마이너스 3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 2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실수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3밖에 없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a-b의 최대값이라고 물어봤습니다. a가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최대가 되려고 하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결과는 5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에서는 요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요거죠. 여러분들 해봐야 많아도 4차 방정식 정도 나올 겁니다. 4차 방정식 아니면 3차 방정식 정도. 요거는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살짝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A는 2의 세제곱근이다. 자, 요 말. A는 2의 세제곱근이다. 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저 말을 이해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볼까요? 자, 9의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뜻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뭐 있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요 문장을 여기 보시면 3은 플러스 3만 보겠습니다. 플러스 3은 9의 제곱근이다. 그죠? 다시 플러스 3은 9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자, 요 말을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곱해서 9되는 애를 찾은 거잖아요, 지금. 제곱해서 9되는 애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9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3을 제곱하면은 9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8의 세제곱근. 이 말은 3번 곱해서 8 되는 애를 찾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를 구해보게 되면 x는 2가 나오고 헉은 2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2는 8의 세제곱근. 자, 그러면은 실제로 2를 3번 곱하면 8 되겠죠. 요 관계 이해되시나요? 요 관계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서 말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A는 2의 세제곱근입니다. 그러면 A를 3번 곱하면 2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A를 3번 곱하면 2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2는 B의 4제곱근이다. 그러면은 똑같죠? 루트 2를 4번 곱하면 B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B는 4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A분의 B의 세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A분의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얘는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괜찮죠? 근데 A 세제곱은 여기서 다시 A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A 세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분모는 2가 될 겁니다. 자, 분자는 B가 4니까 B를 3번 곱하라 그 말이죠. 4 세제곱입니다. 64가 되겠죠. 그 결과는 3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 말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수학하에서 배웠던 집합 있죠. 집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까지 2개가 플러스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A,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요 집합. 이 집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수학 하의 영역이죠. 자,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 집합은 여기 앞에 보이는 x가 원소입니다. x가 원소고 그 다음 이 뒤쪽에 있는 이 긴 말들이 뭐냐면은 x에 대한 설명입니다. x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은 어떤 애를 x로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의 a승이 b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의 a승이 b. 자, 살짝 거듭 제곱근 냄새가 나죠. 자, 근데
x는 실수래요. x는 실수. 그리고 a는 여기에 원소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여기에 원소입니다. 요 b는 여기에 원소. 그러면은 아무 숫자나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a는 5나 6 중에 하나죠.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x의 5제곱 b, 자, 마이너스 3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그죠?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2, x의 5제곱이 2,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x의 5제곱이 3, x의 5제곱이 그 다음에 4,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6이 올 수 있겠죠. a 자리에. 그죠? a가 집합의 원소니까. 그럼 x 6제곱이 마이너스 3, x 6제곱이 그죠? 마이너스 2, x 6제곱이 2,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x 6제곱이 3, x 6제곱이 4,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것은 그 x가 실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거듭 제곱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5제곱에서 마이너스 3되는 애입니다. 홀수. 그죠? 다시 적어볼까요? 개념. A의 n제곱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의미는 그 어떤 x 값을 n번 곱해서 a가 되는 x를 말하는 거고, 이때 얘가 짝수일 때는, 그죠? 얘가 짝수이면서 양수일 때는 실수인 것이 2개, 얘가 홀수일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조건 1개, 실수인 것은 무조건 1개.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홀수 보이죠? 홀수? 그럼 얘는 무조건 1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얘도 1개 나옵니다.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이해되시죠? 자, 조금 내려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겠죠. 그 거듭 제곱근은 x는 5제곱근 마이너스 3. 이렇게. 근데 이 마이너스 3 밖으로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굳이 구해보자면 얘는 마이너스 5제곱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무조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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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 몇 개가 나오죠? 5개가 나옵니다.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요 식의 값의 형태를 찾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까요? 요거는 됐고, 자, 밑에 거. 얘는 지금 짝수죠. 짝수 이렇게. 짝수일 때는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실수인 게 안 나옵니다. 얘도 안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몇 개죠?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2개가 나옵니다. 얘도 2개, 얘도 2개, 이렇게 해서 개수는 2, 4, 6, 5, 총 몇 개가 나온다? 11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나와요. 홀수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는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실수인 것은 무조건 1개가 나오고, 그 다음 짝수에 대한 거듭 제곱근일 때는 음수에 대해서는 0개, 뭐가 실수인 것 실수인 것은 0개입니다. 짝수인 것은 2개씩 나오고, 요걸 제대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자, 다시 a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개수를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죠. 이걸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n 자리에 2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의 제곱근, 2제곱근 이 말인 거죠. 그럼 이 말은
a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n 자리에 3,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a가 양수냐 음수냐, 그 다음에 n이 짝수냐 홀수냐, 여기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실수인 것의 개수가.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a가 음수예요. 짝수 제곱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0개죠. 0개. 그죠? 그 다음에 홀수입니다. 음수입니다. 음수에 대해서 홀수 제곱근입니다. 얘는 홀수면은, 얘가 홀수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를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짝수입니다. 양수입니다. 양수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입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2개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 곱하기 n 빼기 4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죠. 개수. 개수라는 말 자주 나오죠.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자, 세제곱근입니다. 다음 n 곱하기 n 빼기 4 똑같은 값이죠. 이때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자, GN은 4제곱근입니다. 4제곱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때 앞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세제곱근이냐 4제곱근이냐, 근데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요게 앞에 문제에서는 A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A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N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따져야 될 게 뭐냐면은 얘가 양수냐 음수냐, 그 다음에 얘가 짝수냐 홀수냐, 이걸 따져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그럼 fn은 얘가 여기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1, 2, 3, 4를 넣어 보세요. 그러면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 그죠? 1 넣으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n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n이 2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거의 세제곱근입니다. 그죠? n이 3이 되게 되면 이때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세제곱근. n이 4가 되게 되면은 0입니다. 0의 세제곱근. 근데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죠? 이쪽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얘는 개수가 무조건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fn은 1입니다. 자, 근데 얘 보게 되면은 이쪽이 크다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게 1인데, 무조건 1인데, 1이 GN보다 무조건 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GN은 어떻게 돼야 되죠? GN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거의 4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n이 1일 때 마이너스 3, n이 2일 때 마이너스 4, n이 3일 때 마이너스 3. 그럼 이 값들에 대한, 요 값들에 대한 4제곱근은 무조건 0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음수가 되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의 개수는 무조건 0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등식에 해당되는 n의 값들은 1, 2, 3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GN은 만족하는 n 값은 1, 2, 3이다. 다 더하게 되면 답은 6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걸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풀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제곱근. 자, 세제곱근은 이거 부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A의 부호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한 개가 나오니까. 4제곱근은 얘가 음수일 때는 0개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음수일 때 n 빼기 4가 음수일 때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러면은 0 하고 4 사이,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1, 2, 3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여전히 6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를 기억한다.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따라서 짝수면은 양수일 때는 2개가 나오죠. 얘는 0개입니다. 얘는 1개, 1개, 무조건 1개씩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한 문제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